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62.16%의) 의사 회원들이 의정협의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투쟁으로 의료 대란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 걱정했던 한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쌤 박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욱입니다. 김변도 이 파업 전국에 더 바쁜가요? 글쎄요, 덜 바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 파업 여부에 신경을 쓰시느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좀 결정하시는 걸 뒤로 미루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제 파업하지 않으시기로 했으니까 다시 정신 차리셔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실 거다, 아니면 소송에 임하시거나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의료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는 한가 봅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그리고 여러 언론의 의료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히구라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많진 않지만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프면 손해님께서 아프면 나만 손해네. 진짜 의사들 욕 많이 했는데 방송 듣고 보니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 쪽 일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시사적인 내용 알고 싶으면 히포크라테스 듣는 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프면 손해님, 이런 좋은 방송 혼자만 듣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17분 정도에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 더 있습니다. 이분은 43회 방송에서 다룬 공중보건 한의사 신분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1년간 다녔던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앞으로 어찌 되는지도 알려주시나요? 궁금. 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도 궁금해서 계속 취재하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한 주간 보건의료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짝. 나 의사로 오시오. 웰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18일 발표한 제1차 보건의료 발전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하에 제1차 협의의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 의료와 투자 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정되었던 전국 의사들의 총파업은 유보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지 정말 많이 염려하셨을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을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깊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최선의 결과다. 밀실야합이다. 껍데기만 남았다. 모두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극과 극으로 갈라지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4일로 예고됐던 2차 파업을 앞두고 의정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물을 지난 1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 협의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투표를 했고요. 투표 결과 파업은 유보 혹은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네, 이런 걸 보고 아전인수라고 하죠. 그 의정협의문의 문구를 두고
복지부와 의협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문성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네, 문성호입니다. 네, 우선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3월 21일자 방송이어서 청취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진짜 방금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 이거 생방송 아니었나요? 생방송으로 앞으로는 해야겠어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급박해서요. 네.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오는 24일로 예고된 파업을 접기로 했다고요? 네, 의협은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두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정오까지 그 수용 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 62.16%인 25,628명이 2차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2차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의정협의 결과를 거부하고 파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7.84%였습니다. 네, 이번 투표에는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했나요? 네, 이번 투표에는 총 41,226명이 참여했는데요. 이전 투표에서 그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69,923명을 기준으로 투표를 계산해 보면 58.96%가 투표에 참여한 셈이고요.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의사수 9710명을 기준으로 하면 45.45%입니다. 회원 투표 결과가 어쨌든 수용하고 파업을 유보하기로 한 만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2차 파업은 강행하지 않기로 의협은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2차 파업 강행 시 의료 대란까지 올 수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다행이네요. 그런데 의협 회원들이 2차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하기는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내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일단 2차 의정협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큰 이견을 보여온 원격 의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의협의 선 시범사업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 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원격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4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그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도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 활성화 대책 영리하라는 비판 받아온 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그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시 진료 수익이 편법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협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해 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 개선 분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됐습니다. 네, 지금 하나씩 잠깐 짚어보면 의료계가 이 협의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 협의안대로 일정이 진행될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게 6개월 동안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이거 6개월 해가지고 시범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원격 의료는 시범 사업 여태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시범 사업 한 것만 보면 네. 사실 특별한 꼭 해야 되냐 이런 느낌의 결과가 많았거든요. 근데 6개월 추가로도 한다고 해서 네. 과연 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지 좀 의문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시범 사업 후에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요 표현을 가지고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건 결국 입법을 한다는 뜻 아니냐. 그래서 원격 의료를 반대한다고 해서 강력하게 투쟁을 했는데 이거 뭐 깨놓고 얘기하면 6개월 있다가 그냥 원격 의료를 입법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해석에 따라서는 뭐 너무 의료계가 양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그런 비판이 지금 현재 일고 있어서 1차 의정협의 결과인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라는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요. 의협 측 입장은 6개월이라는 기간을 잡은 이유는 그 전에 시범사업들은 모두 의사 환자 간 이루어진 원격 의료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이 아니라 의사 대 의사 간 그리고 의사 대 환자여도 환자 옆에 다른 의료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에 대한 시범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의협의 입장인 거고요. 6개월 동안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게 그게 정말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의문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협 측은 이게 안전성과 유효성만을 검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스템으로 그렇게 큰 모형을 개발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그리고 분명히 이 시범 사업을 하면 안전성과 유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될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게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되면 이게 입법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 내에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다. 그건 굉장히 사실 뭐 안전성, 유효성 이건 약에 대한 거 쓰는 용어인데요. 이게 의료 행위를 6개월 내에 그걸 다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이 된다는 건 조금 납득이 그러니까 가지 않네요. 전형적인 동상이몽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6개월 동안 시범 사업을 해보면 안전성, 그러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유효성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의사협회에서는 분명히 별거 아닌 것으로 꽉 나올 거다. 그래서 결국 입법을 안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기대 혹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좀 의협 측에서는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 봐도 비디오인 게 6개월 후에 만약에 시범 사업을 이제 6개월 동안 하고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입법해서 추진할 만한 결과다 아니다를 가지고 분명히 또 싸울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뭐 논의 기구를 마련한다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결국 협의안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반영해서 결국 추진한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 의료계가 처음에 반대했던 거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2차 의정협의에서는 그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또 대정부 요구사항에 넣기는 했는데 협의 결과에는 아예 빠져있죠, 그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진전되지 않고 퇴보된 결과다라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정심 구조 개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고 최근에 논란이 된 얘기이기도 한데 이건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로 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 2차 의정협의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파업 투쟁에 전공의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앞설 정도로 현 제도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있다는 점이 이번 의정협의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 환경 지침에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 그러니까 원래는 80시간인데 여기에 추가로 8시간을 더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88시간인데 이것을 주당 최대 수련 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에 비해서 여전히 과도하다. 이런 걸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 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요. 또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 환경 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도 같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협으로 병원 신임평가 이관을 요청을 했었는데 의협이 이 부분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 환경 평가 기구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고요. 오는 5월까지 전공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련 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련 환경 개선 대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의사 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고요.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도 폐지하고 이를 다시 논의할 때도 의협 및 대전협, 그러니까 여기서 대전협은 대한전공의 협의회인데 여기과 사전에 협의해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살펴보죠. 일단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88시간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줄이느냐. 지금은 얼마죠? 106시간? 100시간 정도라고. 네, 100에서 110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미국은 80시간. 그리고 유럽은 48시간. 야, 유럽은 진짜 적네요. 유럽은 그러니까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해서 40시간을 빼고 나면 일주일에 8시간을 더 초과 근무하는 거네. 그러니까요. 이 상당히 사람들은 삶의 질이 높은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거기는 이제 환자들을 못 오게 해가지고요. 환자를 많이 안 보게 하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요? 48시간이면은 이걸 7로 나누면은 7749죠. 7일. 우리 저 주말에도 당직 써야 되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7시간 3교대 근무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6일제로 돌리지 않을까요? 48시간이면? 그러니까 3교대라니까 거의 이거는 응급실 같은 거는.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이틀 쉰다는 거죠. 전공의도. 좋네요. 꿈 같은 그렇게 가야 이야기인데.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의사 인력이 충분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의사 인력이 충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자들 못 오게 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니 영국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진료받으러 가려면은 몇 달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어? 뭐 그런 측면도 우리 유럽에 대해서는 진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미국은 상대적으로 많이 아는데. 미국은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가고 이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사회주의적 그런 식으로 돼서 스케줄 잘 안 잡히고 당직을 전문의들이 서나 봐 유럽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전공의는 상대적으로 적고 전문의가 우리는 사실 전문의가 너무 적고 대학병원들이 전공의들의 과도한 노동으로 이제 굴려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요구된 게 병원의 전문의 인력을 늘려야 된다라고 요구하면서 호스피탈리스트 뭐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 다 도입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 네. 얘기는 하는데 그 새로운 추가되는 전문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누가 낼 거냐를 가지고 그럼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부나 전공의 협의회에서 줄이겠다, 뭐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병원들은 되게 황당한 게 그러면 그 새로 늘어나는 이 인력에 대한 봉급은 누가 줄 건데 이거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답을 안 해주니까 답답한 거죠. 병원협회는 요새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뭐 물밑적으로는 얘기를 많겠지만 이 병원장들도 이 수련 시간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병원장들은 하소연을 하는 거죠. 차라리 이럴 거면 의사들을 많이 뽑아서 의사를 진짜 많이 뽑고 전공의들을 40시간으로 딱 일만 시키자. 그리고 교육생이니까 오늘 돈을 받자. 차라리 이렇게 하자. 교육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 일하지 말고 돈 내면서 일해라. 아니 뭐 다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의사들을 많이 뽑았을 때 줄 봉급이 없지 않냐는 거죠. 병원들이 현재 이 수가 체계에서는. 근데 하여튼 문성호 기자가 병원협회도 출입하니까 참 궁금한 게 뭐 상대적으로 의사협회 발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병원협회는 3대 비급여도 발표됐고 했는데 별로 기사가 없어요. 병원협회 입장에서는 지금 시기상 지금 이 정책에 돌아가는 얘기보다는 다른 데에 집중하는 분위기. 다른 데 어디요? 5월에 병원협회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병원. 지금 그러면 지금 병협이 계속 갖고 있었던 병원 그 신임평가 기능 이걸 지금 의협에서 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협회장 뭐 선거 공약이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병원 신임센터를 이관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임센터는 주고 거기에 수련 환경 업무만 빼서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걸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제가 읽어보니까 병원 신임 평가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건 아니다. 아니고. 이렇게 네. 얘기돼 있던데 네. 읽어보면 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련 환경 평가 기구를 설립하면 그 기구가 이걸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임평가는 전체적인 다른 신임평가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 일부의 수련 환경 평가는 그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임평가센터가 해오던 그 수련 환경 평가의 일부분만 빼서 이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것도 되게 불쾌하다는 반응인 거죠. 그러면 현재 병원협회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아주 일부만 빼서 그거를 독립기구로 만든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럼 뭐 근데도 하여튼 병원협회는 불쾌해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건드리는 거니까요. 네. 이게 수련환경 평가 기구를 만든 것 자체가 병역과 대전협이랑 의협이 동수로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복지부는 여기서 쏙 빠지고. 원래 그 수련 병원 신임 평가 업무는 그냥 병협이 독자적으로 했던 네. 거죠. 이게 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그렇죠. 해왔던 복지부 건데 업무를 병협이 위탁받아서 해왔던 건데 이제 이 수련 환경 기구에 대해서는 대전협과 의협, 병협이 이렇게 3자 동수로 해서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해서 복지부에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건데 병협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싸움만 시키는 꼴이라고 하면서 음. 복지부가 의협이 왜 들어가냐는 거죠. 의협이 들어오지 말고 복지부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 상당히 경황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격앙된 반응을 기자한테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기자한테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제가 뒤로 들은 얘기인데 노한규 회장이 이제 이 의정 협상을 했던 시기에 병원협회 모 임원에 전화해서 병원협회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해봐라 나한테 복지부 얘기해주겠다. 그랬더니요. 더 열받는 거죠. 그 병원협회는 더 열받는 거죠. 그 협상에 끼고 싶었는데 사실 안 끼워준 거잖아요, 의협이 이번에. 의협이 안 깨준 건데 근데 파업이면 몸에 하나도 동참을 안 했었잖아요, 병협은. 이미 손 놓고 있었으니까. 이 파업 투쟁 목표가 서로 이제 주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근데 그 병협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지금. 네. 파업 투쟁에 참여는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정 협상에 끼지는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은 많고, 그 다음에 의정 협상 결과에서 나온 거 보니까 병원협회한테 상당히 불리한 내용 많고. 그렇죠. 자기 이해관계가 네.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은 논의의 주체로 참석하지 못했고. 네. 근데 논의 주체로 참석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결정을 의협하고 복지부 둘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병원협회의 의견은 뭐라고 합니까? 불쾌해하는 게 병원. 그냥 불쾌해한다. 그것에 복지부나 네. 의협 입장에서는 의협이 개원이들의 단체는 아니잖아요. 전체 의사들의 단체니까 그럼요. 대표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복지부 네. 입장에서도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개원이들의 대표 단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전체 의사들의 대표 단체니까. 뭐 그래도 병원 신임 평가라든지 이건 병원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 병원 협회를 갖다가 그 당사자로 같이 안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절차적으로도. 그리고 복지부가 이거 전공의들한테 이 의견을 수렴했는데 전공의들이 불만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대한 그런 불만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거의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TV에 드러났던 거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좀 폭발력이 세졌고 그러면 결국엔 부담을 그 전공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공의를 주저앉히려면 그러면 전공의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병원 협회에 내에 뭐 전공의 처우나 그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병원 협회에서 지금껏 다루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 안 할 수 없었고 논의의 대상은 병원 협회는 빠져 있었으니까 의사협회장하고 복지부하고 전공의 쪽하고 했는데 결국 병원 협회는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있는 뭐 이렇게 돌아가네요. 더 열받는 거는 이제 전공의 그 의정 협상 결과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미 사전에 협의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다 합의를 해서 병원협회와 대전협 전공의들과 이제 복지부가 다 합의했던 상황인데 그 수령기구 신설 문제가 새롭게 하나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래요. 예전에 우리 한 달 전 그 전공의협회 네, 회장님 오셔가지고 이미 그때 어느 정도 다 가닥은 잡혀 있었던 맞아요. 내용인데요. 네, 거기에 근데 병원이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분도 추가된 거긴 하죠, 이번에. 근데 그때도 그게 정원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 입장에선 그 정원 페널티가 가장 큰 제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전공의들이 파업하겠다고 자꾸 일어나니까 정부에서는 전공의들한테 뭘 줘야 돼. 근데 정부가 직접 뭘 만들어서 줄 건 없어. 그래가지고 병원협회 걸 뺏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병원협회한테 짐을 지우면서 전공의들한테 뭔가 점수를 딴 이런 형국이 된 거고 그 와중에 병원협회하고 상당히 요즘 관계가 안 좋은 의사협회는 그 틈에 이렇게 다 올라타가지고 거기서 또 이 전공의 무슨 관련 어떤 역할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뭐 지분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병원 신임 평가, 뭐 수련 환경 평가 요 부분에서 의협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이번에. 이런 거는 사실 꼭 이런 협회나 뭐 전공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잖아요. 자기가 참여도 못했는데 자기한테 짐이 쥐어지고 자기가 평가되고 이런 거 굉장히 기분 안 좋잖아요. 병원 협회는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무슨 간호협회도 또 지금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이거는? 네, 간협이 반발하는 건 PA라고 하면 뭐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의사 보조 인력인데 이 부분의 합법화 문제를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기로 이렇게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합의. 거기는 협의가 아니고 합의더라고, 심지어. 네네. 사전에 합의 없이 추진하지 않기로 이렇게 딱 명시를 해가지고 문제인데,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7일 발표된 의정협의 결과를 즉각 폐기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PA 문제 때문인데요. 간협은 PA의 95% 이상이 간호사인데 간호계를 아예 제외한 채 PA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예 간협은 별도 성명까지 내고 정부는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의 PA에 대해서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협의 결과에는 PA 합법화에 대해 의협 및 대전협과 사전 협의 없이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데 경악할 만한 일이다 라고 비난했는데요. 뭐 파업만 하면 이처럼 정부 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격앙된 반응도 보였습니다. 네. PA 문제, PA, Physician Assistant, 의사 보조 인력, 이렇게 보통 요즘 번역하던데요. PA 합법화도 참 언제 우리 이 길게 한번 다뤄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예. 저번에 김대중 선생님이신가 누가 나오셔서 PA라고 하지 말고 널스 프랙티셔너라고 해가지고 NP 제도라고 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PA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간호사 중에서 상당히 특정한 업무의 전문성을 쌓아서 거의 의사의 업무의 상당 부분을 좀 이렇게 대체 혹은 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말하는 건데, 수술실에서 옆에서 특히 이제 뭐 많이 수술실에서 뭐 어려운 뭐 복잡한 기계를 돌린다든지 뭐 간단한 이제 법적으로는 의사가 꼭 해야 되는 시술이지만 뭐 굳이 의사가 안 해도 되는 간단한 시술 같은 거, 처치 같은 걸 좀 한다든지 뭐 여러 이제 분야에 활용되는 인력인데, 지금 사실상 PA가 존재하죠. 현실적으로는 존재하는데 법적으로는 애매하거든요. 완전히 합법화도 아니고 완전히 불법도 아닌. 그래서 간호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합법화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고, 그리고 정부도 뭐 합법화를 하겠다, 현실에 맞도록 법을 바꿔주겠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왔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 PA 이 합법화를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 요렇게 네. 지금 협의가 됐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PA 합법화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느냐? 일단 요즘 구도에서 의협이나 대전협은 PA 합법화를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어떤 밥그릇, 의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1, 2년 전에 그 대전협 회장이 직접 PA 부분이 문제됐다고 형사고소까지 해서 재판까지 네, 진행됐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번 의정협의 결과대로라면 PA 합법화는 뭐 상당 기간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간협이 반발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간협 문제뿐만 아니라 노한규 회장님께서 2차 의정협의의 최대 성과로 꼽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이라고 하죠. 네. 그 구조 개편 부분이잖아요. 논란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근데 건정심이라고 하면 좀 더 빨리 이해를 하실 텐데, 건정심은 그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또 어떤 치료행위나 약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할지는 물론 그 수가도 최종 결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기구를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이번 2차 의정협의에서 의료계의 몫을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협의를 한 겁니다. 현재 건정심 위원은 공급자 대표, 뭐 의협이나 병협 같은 의료계 인물들이 대부분인데 8명, 그리고 가입자 대표, 시민단체나 경영자 단체 쪽 8명, 그리고 공익대표로 해서 정부 관계자 4명과 전문가 4명이 참여하고 있어서 총 2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의협은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대표, 전문가 4명이 사실상 가입자 대표와 같은 의견일 때가 많아서 건정심 공급자 비율이 40%에 불과하다. 그래서 공급자 단체의 불리한 구조다라고 예전부터 주장을 해왔고, 정부는 이 같은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공익대표를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번 협의에 이른 거죠.
네, 이번 그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자면요. 지금 송 기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8대 8대 8. 그죠. 이렇게 네. 예, 이루어져 있습니다. 8이 의료 공급자, 8은 이제 가입자, 즉 우리 일반 시민, 네. 그리고 나머지 8이 양쪽을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는 공익대표, 중립적인 인사해서 8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을 보면 공급자 대표가 8명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의협, 병협, 뭐 치협, 한의협, 간협도 있고 약 쪽, 제약 쪽도 제약 들어있고 쪽도 해가지고 네. 하여튼 의료 공급자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다 합쳐서 8명입니다. 뭐 의사협회가 8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가입자 대표는 뭐 시민단체도 있고 경영자 단체도 있고 또 근로자 노총도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8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익대표가 정부 관계자 4명 그리고 이 전문가 4명인데 이 전문가 4명을 정부가 사실상 결정하는 정부가 추천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의료계의 주장은 잘 봐줘도 1대2 구조고 그 다음에 좀 더 세게 말하면은 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딱 2명이거든요. 그렇죠. 그 8명 중에도 의협은 2명이니까 2대 뭐 16? 뭐 혹은 뭐 2대 22 구조다. 22.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불만을 가져왔던 건데 그걸 이제 이번에 고치자라고 한 거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합의 의정 협의문에 어떻게 고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제가 그 의정 협의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의정 협의문에는 의사협회와 정부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을 공동 마련해서 정부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하고 그 시행 시기를 올해 안으로 2014년 내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 요 단어를,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가지고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요. 왜 그런 논란이 벌어졌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 이 문구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구를 두고 의협은 공익대표 전체를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복지부는 정부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익대표를 가입자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 구조로 설명을 드리자면 8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공익대표가 그 8명 전체를 공급자와 가입자가 반반씩 4대 4로 동수로 추천해서 구성하는 거다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인 거고. 의협 측 해석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렇게 그 문구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고, 정부 측은 거기서 정부 관계자 4명은 빼고,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4명의 전문가를 공급자와 가입자가 2대2로 추천하는 게 그 합의 문구의 의미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요. 의사협회의 해석은 8명을 4대 4로 나누는 거니까 12대 12가 된다. 공급자와 가입자 쪽이. 근데 정부는 4명의 정부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4자리를 반반 추천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10대 14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있죠. 12대 12하고 10대 14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어느 거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양쪽이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자랑을 하자면 청년의사에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캐치를 해서 양쪽 입장을 정확하게 들어봤더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도를 크게 속보를 이렇게 날렸더니 그때 이제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뭐 복지부가 의협을 속였다, 뭐 아니다, 뭐 노환규 회장이 알면서도 대충 이렇게 말한 거다, 뭐 수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투표 중단 요구까지 한참 일어나곤 했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의협 측 주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데 노 회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정부 쪽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기는 그게 아니라 정부 측 인사 4명을 빼고 하는 거다라는 주장이 나오니까 그게 빼고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정부 측 인사 빼고 공익위원을 동수로 추천한다라고 하는 말을 정부는 뭐 그게 무슨 뜻으로 말을 한 거냐면 정부 측은
나누는 대상에서 빼고 즉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반반 나눈다 이렇게 이 설명을 한 당연히 거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네. 네. 의사협회에서는 그 정부 측 빼고라는 말을 정부는 이제 안 들어가겠다. 공익위원 명단에서 아예 빼버리고 네. 공익위원을 반반 나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뭐. 복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협상에 네.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구조 자체가 가입자하고 공급자하고 그다음에 정부 이 세 파트로 이루어졌는데 그 결국 그 세 파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정부 부분이잖아요. 정부 부분. 근데 정부가 거기서 다 빠지겠다라고 얘기를 할 리가 없죠. 할 리가 없죠. 네. 할 리가 없는 거고 의사협회 주장은 그 4대4로 나눌 때 그럼 정부가 4명 들어오고 의료계에서 4명을 추천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도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 뭐 의사협회에서는. 또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또 난리 치겠죠. 또 그래서 뭐 지금- 노총이니 뭐 네. 이런 데에서 난리 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밀실 야합이라고 네. 반발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뭐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 논란이 불거졌단 말이죠. 그래서 뭐 투표 중단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제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 낙장 불입 그 최근에 이 기사에 많이 난 낙장 불입 얘기는 그 왜 나온 거예요, 문성호 기자? 그거는 이제 의협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 의협 노회장이 복지부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좀 뒤늦게 알고선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우리가 협상에서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르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투표를 중단하고 재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죠. 그래서 19일 오전에 의협 상임이사회를 열어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1대 18로 부결됐다고 합니다. 그 안이. 1대 18로 부결된 거는 노 회장만 의견을 냈고 나머지 모든 네, 반대한 상임이사들이 거죠. 반대한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낙장 불입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낙장 불입이라는 단어는 제가 18일에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도중에도 이제 의협 측 관계자는 낙장 불입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협의문에 나온 문구 자체가 의협이며 의료계에 절대 불리한 문구가 아니다. 근데 이걸 굳이 다시 공문을 보내서 복지부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게 오히려 의료계한테는 불리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낙장 불입이라는.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복지부가 건정심 구조를 1대1로 만들려는 생각이 원래부터 없었다. 예, 합의문의 내용이 의협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파업하자는 사람이 더 늘어날까봐 안 물어본 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회원들도 좀 많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안물어 부결됐다고는 하는데 노 회장이 오늘 이제 발표를 하기 전까지 20일 그 정오에 회원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까지 복지부한테 공식 입장을 물어서 답변을 주기로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형식적이지만 답이 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안 물어보기로 상임이사회에서 부결했는데 정작 투표 결과 발표하기 직전에는 뭐 전화 걸어가지고 물어보고 답변을 기다리고 뭐 이러면서 공식 발표가 한 10분 정도 네, 10분 정도 늦어지고 늦춰졌죠. 했었죠. 네. 그 복지부는 어쨌든 공익위원회 정부가 안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뭐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계속해서. 네,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 공익위원 중에 이제 정부와 기재부 공식적인 정부는 기재부와 복지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지정석이다. 지정석이다. 네. 딱 지정돼 있는 지정석이고 공단이랑 심평원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가 협상의 당사자가 그렇죠. 들어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자기들도 인정한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향후 논의의 사항인 거죠. 향후 이제 이 대원칙만 세웠을 뿐이고 향후에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거고 이를 두고 이제 협상의 기법이다 이게. 네. 그래서 그 협상의 기술, 그 발언도 상당히 많은 의사 회원들을 좀 열받게 했던 말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어찌 보면 반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럼 졌다는 거냐 협상의 기술을 협상의 기술에 당했다는 네, 뜻이 되니까 뭐, 네. 네. 공단이 일단 공익 그 위원으로 들어가는 네. 거는 앞으로는 없어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청년회사 기사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 말로 설명하기 너무 복잡한데 어쨌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정리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과 같은 8대8대8 24명으로 구성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죠? 송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8대8대8 플러스 알파. 뭐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5대5대3 이렇게 그리고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부에서도 네. 숫자는 바뀔 수도 있다고. 근데 복지부가 좀 난감해하는 거는 그 의협에서 항상 외국 사례를 내놓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항상 홀수의 정부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왜 정부를 빼놓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아니 그거는 정부가 외국 사례를 얘기해봐야 별로 좋을 게 없는 게 저도 뭐 외국 사례 몇 개 봤더니 외국 사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10대 뭐 2, 뭐 아니면 10대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부는 항상 홀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정부는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 대다수는 이 의료계와 이쪽 가입자가 뭐 8대8, 뭐 10대10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동수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소수로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8대8대8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 파트가 너무 컸다. 이거가 이제 의사들의 불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3으로 줄이는 5대5대 3으로 줄이는 법안이 지금 현재 발의돼 있는 상태인 거고 의협 쪽에서도 이게 현 구도에서 공익위원수를 뭐 동수로 나누고 이런 게 아니다. 아예 새로운 형태의 건정심을 구성하자라는 전제 하에 논의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도 하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가입자하고 공급자가 동수로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익 대표도 몇 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양측이 동수로 추천해서 몇 명씩 들어가고 그리고 추가로 정부 관계자가 뭐 2명이 됐건 3명이 됐건 들어가고 뭐 이런 지정석이라고 식으로 했으니까. 지정석이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는 거죠. 복지부가 이제 자기는 지정석이라고 하고 그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그 공급자에서 누가 추천할 거냐. 단체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이제 향후 논의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우려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협회가 8명이 아니거든요. 의사협회는 그렇죠. 8명 중에 또 2명이고 그래서 누군가 의료계에서는 누군가 어부지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또 말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그 공익위원을 동수로 추천한다라는 그 원칙은 지켜지는 거죠. 하지만 노한규 회장이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처럼 1대1 구조로 간다라는 거는 아닌 거죠. 네, 뭐 그렇죠. 현 상태에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1대1로 명확하게 가는 거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는 1대1로 거죠. 구성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했어요. 노한규 회장만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공익위원 몇 명이 될지 모르고 공익위원 말고 또 다른 위원이 있을지 뭐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익위원이라는 이름의 그 위원 숫자는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수로 추천한다. 요 원칙은 확실히 지켜질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 오늘 투표 결과를 발표를 10분가량 늦추면서까지 이제 노 회장이 복지부한테 들었던 답변을 좀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복지부 측 협상단 단장이었던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관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입장이 뭐냐고 물었고 잠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권 정책관이 한 말은 2차 의정 협의 결과문에 명시된 협의 사항을 존중하고 최근 건정심 관련 혼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건정심 구조 관련해서 공익위원 범위와 수, 선정 절차 등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해서 마련키로 했다. 현행법에 대비시켜서 설명한 것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참 절묘하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권덕철 정책관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혼란이 생겨서 유감스럽다. 그 혼란이 뭐 왜 생겼는지 누구 책임인지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혼란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그죠? 혼란은 뭐 나쁜 거니까 누구나 유감스럽게 생각하죠. 그리고 건정심 구조와 관련해서 공익위원회 범위와 수, 선정 절차 등은 앞으로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 여기 어디에도 1대1로 한다거나 뭐 동수 추천이라거나 이런 말은 없어요. 다만 이미 되어 있는 그 협의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같은 것 같은데, 이거를 의사협회에서는 어쨌든 정부가 다시 한번 최종 확인을 해준 거니까, 받아들인다,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자, 이 파업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현장의 분위기, 이런 건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일단 의협은 20일 정오 낮 12시에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중계차도 다 나와 있었고, 그 생중계를 하기 위해 12시에 생중계를 바로 하기 위해 다 이렇게 방송을 네. 생중계를 틀어놨었잖아요. 그 근데 KBS, YTN 다 막 네, 현장 맞아요. 연결해가지고 12시에 방송 네. 화면이 나왔었죠. 네, 근데 딱 정오에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노 회장이 단상에 오르더니 건정심 구조 개선안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답을 오늘, 그러니까 20일 오전 11시 50분까지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다시 노 회장이 직접 복지부에 전화를 한 거죠. 답을 무대에 듣겠다고. 오른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네. 뒤로 이렇게 돌아서 네. 돌아서 전화를 직접 하고선 뭐 표정은 상당히 뭐 침통하고 뭐 아무튼 그랬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전화를 하고선 끊고 5분 후에 답을 주겠다고 했다 복지부에서. 그럼 그동안까지는 좀 기다리겠다. 개표를 할지 말지를 복지부의 답을 듣고 개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방송국들이 상당히 당황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YTN이나 일부 방송에서는 접었죠. 방송 중계를. 네, 네. 잠시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잠시 이렇게 껐다가 넘어갔겠네. 다시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분 있다가 복지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오는 순간 뭐 노 회장은 전화를 받으면서 한숨도 내쉬고 표정도 되게 어둡고 해서 순간 개표 결과를 덮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했었는데 아까 제가 전해드렸던 권덕철 국장의 그 멘트를 그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권 국장이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개표를 했었던 거죠. 그 파업 찬성이 과연 더 높게 나올 건지 아니면은 파업은 뭐 하지 말고 이번 협의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더 높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의정 협의 결과 나오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 협의 결과를 받고 파업을 유보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노한규 회장께서 그 뭐 이게 최선이다. 맞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뭐 이 파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하는 거를 원한다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여러 번 올리면서 네. 네. 그 페이스북에 어제였죠. 어제라고 하면 19일, 네. 19일이었는데 19일에 내 명예를 지키는 건 파업을 하는 거고 내 신념을 지키는 건 협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다. 라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 내 신념을 지키기로 했다. 이런 글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포다 나르면서 신념을 지키겠다는 건 파업을 유보하고 협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올린 지 한 한두 시간 만에 그 글을 삭제하기도 했었죠. 논란이 돼서인지. 아니 근데 본인이 뭐 협상을 진행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한 그 협의안을 안 받고 파업을 하는 것도 좀 난감한 웃기는 상황이었을 테니까. 했으니까요. 네. 거의 뭐 햄릿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셨고, 근데 왜 1시간 만에 다시 스스로 삭제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이건 어차피 뭐 복지부하고 의사협회장하고 합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맞아요. 건정심. 건정심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나 뭐 가만히 있겠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좋겠구만. 웃긴 거지. 자기들이랑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이거 살릴까요? 마치 자기들이 결정 내면 뭐 민주당이니 아니 민주당 없어졌죠. 이제 새천년 뭐 어지기 아직 있어. 아직 통합 안 했죠. 뭐 한나라당이니 한나라당도 없어졌네. 새누리당. 그러니까 이런 하도 바뀌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결정해야 될 걸 뭐 자기들끼리 뭐 해서 뭐 2대 2니 8대 뭐 미팅해요?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새정치민주연합 새로운 당명으로 지금 나온 거 이거 약칭을 세민년. 그러니까 세민년이 생각나는 세민년이라고. 세민년도 있고 새치합도 있어요. 새치합.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더라? 뭐 새정년도 있고
근데 하여튼 그쪽 사람들은 새정치연합으로 불러달라고 하는데 약칭이 너무 길죠. 맞아요. 길면 네. 기자들이 안 불러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거 열린 우리당을 네. 줄여서 네. 여루당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쪽에서 네. 우리 당으로 바꿔달라고. 네. 아니면 열린당으로 해달라고 이랬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기자들이 우리 당으로 하여튼 바꿔줬잖아요. 뭐 나중에 결국은. 바꿔주긴 했었는데 그때도 그거 가지고 좀 있었죠 논란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자들이 뭐라고 새정치연합이라고 계속 불러줄까요? 새정치연합은 뭐 새정치연합은. 요구를 하면 처음부터 부딪힐 이유는 없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세민연도 괜찮은데. 자민련 떠오르며. 그런데 이번 파업 투쟁에 적극적이었던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요. 의사협회장님께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끝내니 전공의들이 좀 약간 일종의 좀 상실감 이런 거 있을 텐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협의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 협의안 받자고 그렇게 병원을 뛰쳐나왔던 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좀 분분했었어요. 근데 그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반발이 아무래도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부산 지역 전공의들이 그 18일에 성명을 통해서 의정협의안에 기재된 주요 사항들의 문구상 모호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좀 우려된다. 그런 입장을 표현했고요. 진정으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원한다. 전공의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부산 지역 외에도 서울이나 전남 등 이런 일부 지역에서도 전공의들 성명서를 발표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서 협의 결과를 받고 그 파업을 유보하기로 한 결정이 전공의들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말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 전남 지역인가요? 그 투표 결과에 무관하게 전남 지역 전공의들은 다 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뭐 이런 또 소문이 돌아가지고 한때 네, 전남지 전북인지 긴장을 시키기도 했는데 네, 그건 사실이 않은데, 아닌 걸로 그런 사실이 아닌 소문이 것으로 돌았었죠. 밝혀졌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일부 의사 네티즌들은 이번에 파업 찬성하는 비율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게 뻔하다. 그렇겠지만 전공의들은 파업해라.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쭉 달리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선배들은 안 하면서 후배들 보고 그거 하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파업을 해도 문제라고 했었던 게 과연 투쟁 동력이 남아 있느냐라는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최선의 결과라고 말했던 게 이제 의협 노한규 회장이고 노한규 회장이 현재 파업을 이끌고 있는데 그런 협의 결과를 거부하고 나서 파업을 했을 때 노 회장이 아닌 그럼 다른 사람이 파업을 이끌어야 되는 게 좀 더 뭐 구조상이나 맞는데 과연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현재 의료계에 이런 논란도 또 계속 있었죠. 파업으로 가도 문제다라는 말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럼요. 사실 뭐 이 파업 찬성적으로 결론이 났으면 저희가 지금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또 방송을 하고 있을지 참 걱정되는데요. 파업을 하기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파업을 진짜 진행하기에는 동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잖아요. 어쨌든 62대 38 참 나름 뭐 6대4 거의 절묘한 비율로 협의안 수용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변은 62대 38이라는 이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묘하다고. 조금 더 박빙으로 났으면 더 뭔가 더 긴장감을 좀 주지 않았을까요? 쫄깃하게? 그 의사협회에서는 대부분 다 지금 전자투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서버를 뒤져보면 그 파업에 찬성한 38%가 어떤 분들인지를 알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알 수도 있다고는 했었어요. 지난번 투표 때도 그 직역별로 나눌 수는 있다고 했는데 나누려면 그 처음부터 설계를 직역별로 나눌 수 있도록 설계를 했던 게 아니어서 암호를 다 풀어서 뭐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알 수는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직역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뭔가 의협이 회무를 진행하거나 정부가 정책을 펼 때도 약간 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왕이면은 앞으로는 설계를 좀 바꿔가지고 그냥 이미 다 그렇게 설계돼 있는데 말만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성향 파악 될 것 같은데. 집행부는 알고 있는 거 아닐까? 당연히 알고 그거를?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거를 기사를 좀 써보세요. 그게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집행부는 알고서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혹 두려워서 안 까보는 건지 그 직역별 저거를. 뭐 물어는 보겠습니다. 그거 다 까볼 걸 같은데. 네. 그리고 하여간,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이렇게 그 제대로 사용된 게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죠. 노 회장 때 처음 했던 그래서 거죠. 이번 투쟁의 최대 성과 중에 하나가 회원들의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간편하게 돈 안 들이고 수렴할 수 있게 된 그거다. 이렇게 네.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시는 회원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회원 투표를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집행부에게나 정부에게나 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번 과정에서 좀 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의협 집행부는 온라인으로 투표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노한규 회장이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글을 올리고 여론을 좀 이렇게 얘기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회원들한테 문자도 많이 보내고 메일도 많이 보내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군구 의사회장들이 하는 말이 의협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 우리가 문자를 보내거나, 그러니까 시군구 의사회는 아직까지 예전에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금 회원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협이 하루에도 문자를 수십 개, 몇 번씩 보내고 메일 보내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온라인을 대하는 온도차도 있는 게 좀 드러났죠,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도 현재 노한규 회장하고 시도의사회장들하고는 뭔지 모르게 약간 안 친한, 약간 껄끄러운, 뭐 이질적인, 그게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이질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렇고요. 그런데 3월 30일 임시 대의원 총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소집이 된 거죠? 확정이 된 거죠? 네, 3월 30일 임시 대의원 총회는 소집이 된 상태고요. 그 임총에서 그동안 투쟁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짚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또 한동안 후폭풍이 거셀 것 같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 4월 말쯤엔 정기총회가 있거든요. 한 달 뒤에 이미 정기총회가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정기총회가 있는 상황에서 한 달 전에 임총을 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미 투표를 결과를 받아서 파업을 유보하기로 한 상황에서 그래서 임총이 진짜 열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열릴 수도 있어요? 네, 접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뭐 건의를 하면 소집했던 걸 취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임총은 그 부의 안건이라 그러던가요? 그 주제가 미리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소집이 되고 그 주제만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이번에 그 소집된 안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건들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파업을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업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그 향후 비대위를 지금 현재는 의협 산하에 돼 있는데 그걸 의협 대의원 산하의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나와 있었고요. 또 하나 만약에 파업을 이번처럼 하지 않기로 했을 경우에는 그간의 투쟁 과정을 보고하는 거죠. 1차 비대위 회의부터 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고하고 문제점을 짚어보겠다. 이렇게 논의가 됐고 그 이외에 좀 안건들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뭐 농담이지만 저희 청년의사에서 기자들이 결과 발표 1시간 전에 재미로 내기를 했습니다. 투표율, 파업 찬성률 맞추기. 그래서 파업에 찬성하는 비율을 맞춰보자라고 내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맞힌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34% 최저 예상부터 53%까지 50% 넘는 걸 예상한 사람이 2명. 그리고 50 미만을 예상한 사람이 9명 이렇게 있었는데 37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성호 기자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복지부 출입 기자시죠? 네, 복지부가 그래서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서버에 있는데. 같이 곁다리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버에? 어떻게 맞췄어요? 그냥 찍었는데 절대 뭐 복지부에서 복지부에서 들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그러던데. 당황하셨어요? 예, 또 그 후폭풍 때문에 당분간 또
게 예상이 됩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히구라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수연 기자, 문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짧게 방송을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아쉬운 분들은 청년의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가 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이 시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1,400개 정도 붙어있는 글이니까요. 한번 1,400개나요? 네. 예. 1편이 그렇습니다. 2편은 지금 막 붙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 지난주와 이번 주에 올라간 그 박형욱 교수의 글을 좀 읽어보시면서 앞으로 향후 전국은 어떻게 될 건지 전망도 해보시고, 현재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이 투쟁 국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차 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일 없으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업 때문에 한 달간을 계속 관련 내용을 올려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한 우리 히고라 애청자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 청년의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을 통한 의견 주시거나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짧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그럼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3월 21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